안녕하세요. 사진으로 돌아보는 지난 한 주간의 뉴스, 클릭베스트컷 김난영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진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연합뉴스 사진부 한상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사진들 가지고 나오셨어요? 네, 이번 주에도 국내외 다양한 사진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에 국내 관심사가 뜨겁죠. 그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청문회 사진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사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찍은 사진인데 앵글을 보니까 좀 몰래 이렇게 어렵게 포착한 것 같아요. 내용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네. 보고 받았냐 등 구체적인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상황상 다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이미 큰 틀에선 말씀 다 드린 것 같습니다는 취지로 이렇게 써있는데요. 네, 그렇게 답변하라는 얘기인 것 같죠. 아, 예. 네. 지난 월요일 혹시 청문회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월요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7차 청문회장인데요. 증인으로 출석한 조윤선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의 휴대폰을 찍은 겁니다. 네, 사실 그날 청문회 때 조 장관의 모습을 보면요. 저기 써 있는 대로 시종일관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렇죠. 의원님 하면서 거의 뭐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예. 그럼 항변하는 그 조 장관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네. 글쎄요. 어떻게 이 순간이 포착돼서 그런지 표정도 되게 억울한 표정이고요. 손도 이렇게 올리는 거 보니까 네. 뭔가 간곡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사진이 있었는데 사진 기자가 이제 저걸 셀렉트를 했는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조 장관이 애초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진 않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유가 좀 특이합니다. 위증으로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와 동일한 진술을 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는 진술이 될 우려가 있고 네. 또 기존 증언과 다른 진술을 하면 기존 진술이 위증이 될 우려가 있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무슨 논리학 문제 예문도 주먹으로 아니고요. 치긴 했지만 이게 완전히 뭐 않았다.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한데 궤변 같기도 하고. 네, 그렇기도 네. 하죠. 의원들도 마지막 청문회이니만큼 신경이 날카로운 듯 보였습니다. 네. 다음 사진 한번 네. 보실까요?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지금 포착됐는데 네. 소리 지르고 호통치는 모습이 찍혔네요. 조윤선 선생님,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그 여러 가지 조윤선 중에 정황으로 조윤선 봤을 중에 때 어려운 말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문건으로 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할 명단이 있었던 것은 있었던 것으로 여러 가지 이런 즉답을 계속 피했습니다. 맞다, 아니다라고는 대답을 안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런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듣는 내내 답답했던 게 그냥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정치인들은 진짜 짧게 대답할 것도 길게 늘려서 하는 어떤 그게 뭐 법칙일까요? 왜 그런 걸까요? 사연이 많겠죠. 네. 네. 청문회장의 다른 의원들도 조 장관의 답변 태도에 화가 난 듯이 보였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네, 이용주 의원 옆에 김경진 의원인데요. 역시 좀 뭔가 이렇게 호통을 치는 모습이에요. 답답한 모습 같은데요. 김경진 의원이 네.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조 장관 신문 도중에 언성을 높이면서 마치 피의자를 취조하듯이 뭐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돌아가서 확인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언제 어떻게 확인했냐고. 그거 물어보는데 그 답변을 못해. 위원님, 근데요. 아니 말 돌리지 말고 시점을 물어보면 시점을 답하고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다른 당 의원 사진도 한번 볼까요? 네. 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인데 앞에 들고 있는 사진 속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 조윤선 장관 굉장히 다정해 보이는 사진이거든요. 네. 뭔가 이걸 가지고 또 열변을 토하는 것 같아요. 네. 조 장관과 박근혜 대통령의 긴 인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네, 사실 조윤선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 정무수석 지냈죠. 그렇죠. 장관 2번 역임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과연 이번 청문회 보고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케이트 신발 사진인데요. 새 것 같진 않고 누가 네. 신던 건가 봐요. 이게 누가 언제 신었던 건지 알면 아마 분명히 갖고 싶을 겁니다. 누구 거예요? 신었던 시기를 먼저 알려드리면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입니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이면 김연아 선수가 신던 신발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김연아 선수가 2010년에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에서 금메달을 딸 때 신었던 스케이트입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더 갖고 싶어져요. 되게 귀한 거잖아요. 진짜 갖고 싶으세요? 네. 제가 마침 이때 취재를 갔었는데 네. 그때 제가 신었던 신발도 있긴 한데 어떻게 아예 죄송합니다. 이 사진부터 얘기하죠. 예. 이거 왜 찍은 거죠, 오늘? 네, 어쨌든 뭐 다시 얘기로 돌아가자면 이 스케이트가 이렇게 문화재청에서 이번에 이거를 등록 문화재로 지정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에 발표한 문화재청 주요 업무 계획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스케이트가 문화재로 등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문화재 하면 조선시대나 이제 예전 물건만 지정이 되는 줄 그렇죠.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네, 김연아 선수 얘기 나온 김에 당시 경기 모습을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네. 아, 이때 지금 신고 있는 이 신발이 조금 전에 본 그 스케이트인 거죠? 네, 일단 뭐 사진이 훌륭합니다. 예. 2010년 당시에 환상의 더블 악셀 점프 연기를 펼치는 김연아 선수인데 네. 사진을 찍어서 그때 이제 뭐 저희 회사로 바쁘니까 전송을 하면 이 합성은 이제 회사에서 한 건데 어쨌든 뭐 이 동작을 화려한 동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이죠. 네. 이때 신었던 그 신발이 이 신발이라 생각하니까 더 이게 뭉클한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 신발이 문화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만들어진 후 50년이 지난 문화재 중 역사, 문화, 예술 등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을 등록 문화재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준대로라면 저 스케이트는 등록 문화재가 되지 못하는 거죠. 50년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제작 시점 50년이라는 규정 때문에 그 50년이 넘지는 않았지만 훼손 위기에 있는 뭐 근현대 문화재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등록 문화재 그 문턱을 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등록 문화재 문턱을 낮추자 이런 건 좋은 취지 같긴 한데 사실 지금 7년밖에 안 된 물건을 문화재로 등록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찬반 의견이 좀 나뉠 것 같다는 생각도 저도 그렇게 듭니다. 생각하긴 합니다. 지금 일단 사용자가 또 생존해 있는 점도 그렇죠. 있고요. 그 올림픽 관련해서 혹시 이미 문화재로 등록된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스포츠 관련된 거예요? 네, 한번 자세히 한번 기구 보시면 같지는 않고 이 가운데 이제 밑에 글씨가 좀 써 있습니다. 네. 좀 한자로 좀 써 있긴 한데 11, 그렇죠. 11회 뭐 같고요. 육상 선수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위에 지금 오륜기도 그렇죠. 보이거든요. 약간 좀 힌트가 되는데 네. 1936년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 힌트를 드리면 1936년 제11회 육상 선수. 1936년 예. 송기정 선수. 좀 어떻게 아십니까? 기본 이제 예. 상식이잖아요. 네. 송기정 선수의 월계관입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이죠. 당시 세계 신기록이었습니다. 2시간 29분 19초. 그렇다면 이거 진짜 보물 같은 아유, 거네요. 당연하죠. 네. 이 월계관은 당시 받은 금메달, 우승 상장과 함께 등록 문화재 제489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뭐 이 외에도 일본 식민지 시절 스포츠 영웅이었던 사이클 엄복동 선수의 자전거도 현재 등록 문화재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문턱을 한껏 낮추게 될 등록 문화재. 그렇다면 이제 과연 앞으로 어떤 물품들이 새롭게 문화재로 지정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다음 사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남성인데요. 손을 다쳤나 봐요. 이쪽 손도 그렇게 건강해 보이진 않거든요. 네, 이 오른손 사진을 보면 붕대를 이제 크게 감고 있죠. 네. 뭐 뭔가 큰 수술을 한 것 같은 그러게요. 모양으로 보입니다. 수술이 잘 됐는지 표정은 좀 밝아 보인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왼손을 아까 말씀하신 것 네. 좀 보면 이 왼손이 이렇게 온전해 보이지는 않죠. 네. 왼손에 지금 사진 한 장 들고 있는데 네. 글쎄요, 이게 사람이 지금 나무를 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버섯 같기도 하고 뭘 들고 있는 사진을 들고 있네요. 네. 얼핏 보기에는 나무 같죠. 네.
그런데 저게 바로 수술 전 이 사람의 손이었다고 합니다. 손이요? 뭘 예, 들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좀 진짜 믿기지가 않죠. 네. 이 남성이 방글라데시에 사는 27살 아불 바한다르시인데요. 손이 나무 껍질처럼 변하는 질환, 이름이 사막이상 표피 이상증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아, 저 모양 때문에 병 이름이 나무인간병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예. 세계적으로 이 병에 걸린 환자는 단 4명이 보고돼 있을 뿐입니다. 일을 하는데 생업에도 지장이 상당히 컸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이 마한다르 씨는 원래 인력거꾼으로 일했습니다. 네. 그런데 손발이 이제 사마귀로 뒤덮이면서 일을 그만둬야 했죠. 사마귀가 더욱 커지면서 또 이제 먹거나 마시고 씻는 이런 기본적인 생활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수술 받기 전 한번 마한다르 씨의 모습을 네. 한번 볼까요? 아, 손이 이제 여기 좀 확연하게 마치 드러났네요. 뭐 이렇게 껴놓은 것 같은 막 그게 예, 보기도 하죠. 식사조차 불가능하니까 어머니 같기도 하고요. 예. 일상생활조차가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에요. 예, 이런 상황이 작년 초에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자 방글라데시 정부가 이제 치료에 앞장을 쓴 겁니다. 네. 정부가 비용을 모두 대고 다카 의대병원이 수술을 집도하기로 한 건데요. 비용 부담 때문에 그럼 그동안 수술을 못 해왔다라는 건데.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제 뭐 네. 관심이 모여서 이제 하게 됐는데 지난해 2월 시작으로 수술을 모두 16번에 아. 했다고 합니다. 많이 했네요. 예. 예. 이제 바한다르 씨의 손은 이제 거의 원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네. 수술 후 요즘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아, 표정도 밝아 보여요. 아직도 손에 붕대를 감고 있긴 하지만 표정도 지금 많이 밝아지고 조금 앞에 전 사진에 있던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랑 생각이 안 들 정도예요. 네. 사진 여기는- 우리가 좀 잘리게 했는데 그 네. 귀여운 아기가 있죠. 딸인가요? 아들인가요? 예, 딸이라고 합니다. 이제 음. 딸아이가 그 예전 사진을 이렇게 들고 있네요. 네, 아빠의 전 사진을 들고 있는데 둘 다 표정은 밝아 보이네요. 네. 마한다르 씨는 그 수술 전 CNN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 아, 예. 딸아이를 한번 제대로 안아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평범한 삶, 그게 참 크게 와닿는데요. 네. 다행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희소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생에 빛을 줄 수 있는 치료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준비된 사진 함께 볼게요. 네. 무슨 상황인 거죠? 옷을 벗으려는 건지 벗고 예, 있는 입고 건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바지를 좀 벗고 있는 것 같죠. 네.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지하철 아닌데요. 네. 왜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 바로 옆에 그 승객들을 보면 얼굴 보면 이제 상황을 상당히 즐기고 있는 것 같고 저 네. 옆에서도 보면 저쪽에도 이제 바지를 안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게 재미난 게 양말에 영국 국기거든요. 혹시 네. 진짜 이거 영국이에요? 예, 영국 맞습니다. 예, 런던 네. 지하철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 사진입니다. 매년 이때 열리는 바지 벗고 지하철 타기 행사입니다. 아, 연례 행사예요? 네, 네, 바지 그렇습니다. 벗고 지하철 타는 게.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전부 다 바지를 벗진 않았거든요. 일부만 벗었다는 건 하고 싶은 사람만 벗는 거예요. 그렇죠. 어. 이제 의무는 아니고요. 이제 이 행사는 런던뿐 아니라 세계 60개 개 도시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네. 그럼 다음 사진도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여기도 유럽 이제 런던에서 이제 여긴 폴란드 바르샤바의 한 지하철역입니다. 네. 다들 이제 바지를 안 입고 이렇게 줄을 딱 서서 이제 포즈를 취하고 있죠. 표정은 되게 밝고 요즘 그 플래시몹하고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근데 별난 행사네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또 이제 지하철 타는 모습 한번 볼까요? 네. 아니 행사를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글쎄 엄마는 웃고 있는 것 같은데 유모차에 타 있는 아이는 이게 뭐지 하고 깜짝 놀란. 이거 그렇죠. 봐도 이런 되나요, 거- 아이가 이런 거? 아니 뭐 괜찮죠. 뭐 수영장 가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엄마는 재미있어하는 표정이에요. 예. 그런데 이런 행사는 왜 하는 거예요? 참가자들이 얘기하는 행사의 목적은 일상 탈출. 사실 별 이유는 없습니다. 좀 그냥 스트레스 해소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웃음을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죠. 예. 바지를 벗는다고 스트레스가 해소될까 궁금하긴 뭐 한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웃게 하고. 근데 그 시작을 보면 네, 언제? 2002년 미국 뉴욕 지하철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네. 맨 처음 7명이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하철 타보면 다들 이제 휴대폰을 보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뭐 뉴욕 지하철에서도 신문이 아니면 이렇게 휴대폰을 많이 보나 봐요. 예. 그래서 뭐 이번 행사의 주최 측은 뉴요커들이 신문과 휴대전화로부터 고개를 들어서 평범한 일상과는 다른 경험을 하길 바랬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일상 탈출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행사가 만일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면 이거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드는데요. 그렇죠. 막 SNS 사진 올라 얼굴 뭐 신상 털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행사의 원조 뉴욕 지하철 사진도 한번 볼까요? 네. 여기도 바지를 네. 벗고 있네요. 두 화면이- 남성이 화면이 지금 크니까 막 더 크게 나오는. 글쎄 뭐 푸시업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주위 사람들 보면 이제 막 되게 즐거운 표정이죠. 막 네. 사진도 찍고 있어요. 예. 사람들 반응을 보니까 뭐 매년 행사인 것처럼 그냥 와서 이렇게 구경하듯이 찍은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이런 게 받아들여지나 봐요. 네. 그 참가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토니 카터라는 사람은 물방울 무늬 속옷만 남기고 바지를 벗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바지 벗은 모습을 보여줄 기회는 흔치 않다. 나의 예술로 뉴욕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게 일종의 스스로 하는 뭐 행위예술 이런 걸 생각을 그렇죠. 하나 봐요. 뭐 자기 만족일 수도 있고요. 예. 아직 우리나라 지하철에서는 본 적이 없는 광경인데요. 이들의 일상 탈출,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사진 함께 보겠습니다. 달력 사진인데요. 4월달 달력이네요. 네. 날짜 밑에 뭐가 좀 써 있는데요. 달력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일단은 2014년 4월 달력이고요. 네. 4월 1일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만우절 이렇게 만우절이죠. 쓰여져 있고요. 네. 과학탐구 토론 대회 학교에 있는 달력 같은데요. 네. 계속 보시면 여기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수학 여행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트 표시와 함께. 단원고 학생들이 쓰던 교실에 있는 달력인 것 같아요. 예, 단원고입니다. 저기 달력에 표시된 4월 15일부터 18일 나흘간의 수학 여행을 즐겁게 마치고 돌아왔어야 할 학생들이 4월 16일에 아깝고도 어이없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날로부터 1000일이 지난 겁니다. 지난 월요일에 세월호 참사 발생한 지 1000일 되는 날이었죠. 네. 단원고 교실을 찍은 사진인가요? 여기는 사실 그 교실은 아니고요. 네. 한번 다음 사진 보실까요? 여기 이제 오른쪽 벽에 네. 보면은 아까 보신 달력이 걸려 있는데요. 예. 이 달력이 걸려 있는 이곳은 경기도 안산시 안산교육지원청 별관에 마련된 단원고 416 기억 교실입니다. 학생들이 다니던 교실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건데요. 이렇게 교실이 텅 빈 채로 있은 지도 벌써 1000일 됐네요. 네. 1000일을 맞은 분향소 모습 한번 볼까요? 네. 아이들 영정 사진이네요. 앳된 아이들이 글쎄요, 영정 사진하고 어울릴 것 같지는 않은 교복 증명 사진인데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안산시에 있는 세월호 희생자 정부 합동 분향소입니다. 참사 발생 1000일을 맞아 시민들이 분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당시 저도 속보를 전했습니다만 다시 생각하기도 싫지만 구조대가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물 계속 차오르는 그 객실 안에서 얼마나 네. 두려움에 떨었을 아이들 생각하니 글쎄요.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무서웠을지. 그렇죠. 예. 아이를 가진 부모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같은 마음일 텐데요. 네. 하루빨리 그날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찍은 사진을 한 장 보면서 희생자들의 넋을 잠시 위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in our institutions is low. Yes, we can. Yes, we did. Yes, we can. My fellow Americans,
It has been the honor of my life to serve you. I won't stop. In fact, I will be right there with you as a citizen for all my remaining days.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뉴스 클릭 베스트 컷.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